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4일 경남을 찾아 각각 경제 민생 대통령을 약속하며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현장 민심을 직접 챙기며 지역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사천시 의원들이 지역을 찾은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하느라 예정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지각 출석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느라 공무원들은 오전 시간 내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 차례 철회됐던 진주시 문산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한 달 만에 같은 곳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문제에 더해 심각한 생활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해FC 클럽하우스가 상시 합숙과 위장 전입 등 논란을 해소하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과 지침 개정으로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과 주소지 인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상화 국면에 맞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다양한 존경 감사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은 여전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교대 지원 기피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마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14일 경남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진주를 찾아 중앙시장 일대를 돌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창원 등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서부 경남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암행어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잡겠다며 암행어사 퍼포먼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는 이날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광미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운집한 가운데 중앙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광미 사거리에서는 큰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경제, 일자리,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경남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항공 우주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발사체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저 달나라로부터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우리 위대한 진주, 사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을 방문해서는 우주항공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진주 사천 지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2045년 화성 탐사로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국가 예산 지출의 5%를 R&D 사업에 투자하고 지역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경남을 찾았습니다. 앞선 10일 진주를 방문했던 이 후보는 이날 창원, 통영, 거제를 찾았습니다. 창원 집중 유세에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는 부패한 아주 탐욕에 가득 찬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냈지만 그 국가적 위기도 언제나 백성들이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다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국민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우주, 항공, 방산, 스마트 조선 사업의 메카 조성, AI 기반 첨단 스마트 산업 기지 육성,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조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연이은 경남 지역 방문과 우주 항공산업 육성 약속 속에 지역 민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이번 주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이었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열렸는데요.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대거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우주항공청 앞에 모였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지원 유세에 나온 국민의힘 사천시 의원들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사천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복도와 대기실에는 업무 보고를 하러 온 공무원으로 가득합니다. 시의회 임시의 이틀째인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광위와 건설항공위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앞서 대선 후보 방문 일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시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시간을 넘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설항공위는 강명수 위원장 혼자 11시 30분쯤에 도착해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행정관광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늦은 12시를 넘겨서 도착했습니다. 속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넘긴 시각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 공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 우선시되는 시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건설항공위 6건, 행정관광위 4건입니다. 건설항공위는 낮 12시 30분쯤, 행정관광위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40분쯤에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점심 식사는 물론 오전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종료 직전 출석하거나 아예 불참해 빈축을 샀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동서포럼이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4일 화개장터에 모인 동서포럼 회원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이뤄낼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서포럼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동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동군 선거연락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동군 횡천면에 걸린 현수막 한 매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연락소는 현장 확인 결과 현수막 끈 4곳이 예리한 물체로 잘라진 것으로 추정해 하동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던 업체가 한 차례 철회했던 허가 신청을 다시 접수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환경 문제에 더해 생활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동물 화장장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며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장을 추진하는 업체는 지난 4월 주민 반대 등으로 건축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지만 한 달여 만인 이달 2일 같은 부지에 다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의 재허가 신청에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14일 진주시청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가 주민 목소리를 거듭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동물 화장장은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악취와 분진,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주거지에 인접한 해당 부지는 화장장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목에 주거지 앞으로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악취, 대교, 오염, 침술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환경업체의 검토 결과 오염 우려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역 내 동물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 저희는 여기 오염물질 발생량 및 용산정을 환경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동물 화장장 한 곳 정도는 있어야 깨끗한 진주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재 업체 측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 중이라며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그 이면 곳곳에서 혐오 시설 논란이 번지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상시 합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관련 법령 해석과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우려점을 해소했다는 입장인데요.
지역 체육 발전과 인구 유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입니다. 남해군이 클럽 소속 학생 선수들이 머무는 기숙사 용도로 연면적 2,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9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사업 초기 상시 합수 훈련과 위장 전입, 학구 불일치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는데 최근 군이 문체부 유권 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 학생들의 상시 합숙 문제. 문체부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클럽 회원 선수 대상으로도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정 스포츠 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 운동부와는 구분된다는 겁니다. 기숙사 운영 문제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에 지정 스포츠클럽이 지자체 내 주소를 둔 학생 선수에 대해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며 발생하는 위장 전입 논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의 협의로 업무 지침을 개정해 클럽하우스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경남도 교육청, 남해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전 편입학 및 재취학 지침을 개정을 하여 보물섬 FC 클럽하우스를 실제 주소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구와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우선 남해군은 올해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에 이어 내년엔 중학교 학구 조정에 나설 방침.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학생이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등 일부 제도적 보완 과제가 남아있지만 남해군은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을 딛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남해FC 클럽하우스.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 발전과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 대회를 연 가운데 진주시도 이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대회를 통해 혁신도시의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혁신도시 건설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면서입니다. 협의회는 대회 직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사천시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실무추진단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노선 확대와 시설 확충, 공항 연계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국제선 정기 운항의 필수 요건인 세관과 출입국, 검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세부 과제를 만들고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제19회 남해 해산물 축제에 약 10,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는 드론쇼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해산물 요리 대회와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선 지역 해산물 판매 장터와 먹거리 존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5일은) 결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입니다. 경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서는 관련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와 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역교보위는 총 4,234건이 개최됐으며 그중 93%가량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최 건수는 일부 감소했으나 5년치를 살펴보면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와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 순으로 침해가 발생했으며 보호자에 의해서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과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협박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불법 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발생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지난 2021년 39.7%에서 2023년엔 59.1%로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탈에 이어 교직 기피 현상도 뚜렷합니다. 2025학년도 진주교대의 수시 미달로 인한 정시 2월 인원은 164명, 전국 교대의 정원 감축 정책으로 모집 인원이 12% 줄었음에도 전년도 150명에 비해 더 늘어난 겁니다.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교권이 추락되어 교원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권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 시스템이 더 보완되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오는 16일까지를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교권 존중과 스승 존경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시민 관람객이 안심하고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주소방서와 특수사고 구조훈련에 나섰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산림 레포츠 시설 일원에서 진행된 훈련은 에코라이더 체험형 카트 고장, 짚라인 고립 상황 구조 훈련과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대응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구조 훈련과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산림 레포츠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콘 수급 관리를 위해 대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국비 도비를 포함한 총 190억 원을 들여 곤명면의 첨단 저온 저장실과 두유 가공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해 마늘 한우 축제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만남의 남해 2025로 주 무대엔 테이블형 좌석이 새롭게 도입돼 관람객들이 음식을 취식하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선 남해 마늘과 지역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6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범 사업은 진주 청과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소비자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전용 카드를 발급, 충전 후 사용하면 소비 금액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통시장에 통합포스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희뿌연 연기 사이로 사람들이 창과 횃불을 들고 비장하게 서 있는데요.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 의암을 무대로 펼쳐진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농계의 모습입니다. 농계제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열리는 의기농계 뮤지컬 공연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특히 SNS에서는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기농계와 더불어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싱크대 앞에 선 분홍조끼의 사람들, 어르신 댁에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대가 떴습니다. 하동군이 운영 중인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대는 고장난 전등과 새는 수도꼭지, 느슨해진 문고리 등
일상 속 자잘한 주거 불편을 해결해주는 생활 AS 서비스인데요. 콜센터로 전화하면 기동대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하동 주민이라면 500-880-8272번 꼭 기억해 두자고요. 옛 정치가 느껴지는 분위기, 노란 조명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즐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진주 중앙시장에서 생맥주 축제인 호프 1884가 열렸습니다. 옛 포장마차 거리 느낌을 현대적으로 살려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는데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감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버스킹 공연,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컵광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 외출 시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세탁은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사천을 제외한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천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산청은 13도에서 24도, 남해는 15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오전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서울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3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매년 대형 공사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불티 하나에서 시작된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레탄폼 같은 단열재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소방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 3일 전 전화나 팩스로 소방서로 신고해 주시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전 신고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